현관문이 세아가 열리더니 요즘 왜 이래? 시어머니께서 밥도 안 하고 불쑥 인사도 들어오셨습니다. 세아가 요즘 왜 이래? 밥도 안 하고 인사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머니 뭘 잘못하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순간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 도연이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엄마가 자식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도연아, 엄마 말이 틀렸냐? 엄마 말이 맞아, 여보. 자기가 너무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그렇게 걱정되셔서 신혼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오시고 제 약속을 저 대신 막 취소하시는 게 걱정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니? 어머니 저 원래 이래요. 어머니도 남편도 더 이상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참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꼭 한 달이 되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밀린 빨래를 돌리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눈을 떴을 때는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도 깨우지 않는 토요일.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금 더 누워 있으려는데 욕실 쪽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은 뭘 해먹을까 생각하는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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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이 집 번호는 남편과 제가 둘이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 남편이 직접 설정했고 저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한 손에는 묵직한 반찬통,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자고 있었어? 우리 도연이 아침은 내가 챙겨야지. 어서 일어나 세수해. 어머니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찬장을 열어 그릇 위치를 확인하고 냄비를 꺼내 가스불을 올리고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여셨어요. 손놀림 하나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처음 오신 주방이 아닌 것처럼 욕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세면대로 걸어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더 꺼내셨어요. 우리 냉장고를, 우리 집 냉장고를 당연하다는 듯이 비밀번호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 남편이 알려드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진 번호였던 걸까? 무언가를 물어보려다 입술만 달싹이다 닫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첫마디부터 따지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저도 마침 칼퇴근을 해서 둘이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남편이 과자 봉지를 뜯어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는데 그 작은 다정함이 그날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녁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을 무렵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무릎이 갑자기 너무 아프다. 아까부터 욱신욱신한 게 영 이상해. 내가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과자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병원은 내일 가면 안 될까? 지금 이 시간에 문 여는 데도 없을 텐데. 남편이 저를 한번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발은 이미 옷장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무섭다는데 어떡해. 나 금방 다녀올게, 금방. 겉옷을 꺼내 걸치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수백 번 반복해온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TV 소리만 남았어요. 남편이 뜯다 만 과자 봉지가 소파 쿠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TV를 껐어요.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맞아요. 자식이 걱정되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신혼집에 며느리를 혼자 두고 남편을 불러내는 게 맞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어. 자고 있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한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오전부터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마침 냉장고를 정리할 겸 저녁 준비를 일찍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뭘 해먹을까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삑삑삑 딸깍. 어머니였습니다. 새아가, 도연이 없어? 괜찮아. 나 잠깐만 있다 갈게. 어머니 손에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어요. 뚜껑 사이로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도연이가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어릴 때부터 엄마 갈비찜 아니면 안 먹었어. 시간이 좀 걸려서 아침부터 했지 뭐야.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며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셨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꺼내둔 재료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시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해줘도 되는데 오늘은 갈비찜 먹으면 되지. 도연이 오면 좋아할 거야. 이거 식기 전에 같이 먹어. 말은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꺼내둔 재료들은 이미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제가 설 자리도 함께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갈비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주방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갈비찜이야? 그래, 내가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 아침부터 했어.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싱크대 앞에 섰어요. 제가 꺼내뒀던 재료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마주 앉아 갈비찜이 맛있다, 더 먹어라, 오가는 소리가 주방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조용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을 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빈 냄비를 들고서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에 또 온대. 된장찌개 끓여주고 싶다고 남편이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듯이 가볍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게 반복되는 거라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 갑자기 오시면 내가 준비를 못하기도 하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이래.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는 거야.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 우리 집.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저런, 냄비 뚜껑을 두고 갔네. 현관에서 뚜껑을 집어드시더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도연이 밥 챙기러 오는 거지. 널 간섭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내가 매일 와서 도연이 챙겨줬거든. 너도 금방 적응할 거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웃음도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냄비 뚜껑을 들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지내봐. 도연이 잘 부탁해. 현관문이 닫혔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적응이라는 말, 원래 이렇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받아 적었어요. 비밀번호 소리, 밀려난 재료들, 우리 집이라는 말, 원래 이렇다는 선언. 뭔가를 준비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한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나중에라도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상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잠든 날 이후로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3번을 더 오셨어요. 매번 반찬통을 들고 매번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번 주방으로 곧장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할 일을 찾았어요.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치 공유 앱 있잖아. 그거 엄마한테 켜줄 수 있어?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서윤이 어디 있는지 알면 안심하신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위치 공유.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머니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냥 켜두면 안 돼? 별거 아니잖아. 남편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대단한 부탁이 아니라는 듯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앱을 열고 위치 공유를 켰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하고 넥타이 매무새를 고쳤어요. 현관으로 나가며 다녀올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점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제 위치였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위치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잠깐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문자였어요. 지금 거기 왜 있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나? 장을 보다가 잠깐 쉬러 들어왔다고, 뭘 마시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야 하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걱정이라면 거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겠죠. 지금 거기 왜 있어? 는 달랐습니다. 위치를 보고 확인하고 이유를 묻는 것. 그게 감시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미숙이와 약속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터라 오랜만에 둘이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미숙이가 야, 드디어 시간 나냐 하며 웃었어요.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정했습니다. 약속 당일 오전이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며 옷을 고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야, 나 방금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대. 그래서 약속 취소하는 거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나도 처음엔 내가 부탁한 줄 알았지. 근데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더라고. 혹시 너 몸 안 좋은 거 맞아? 저는 멀쩡했습니다. 아침에 밥도 먹었고 씻고 옷을 고르던 중이었어요. 몸이 안 좋기는커녕 오랜만에 외출이 기다려지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나 괜찮아. 그럼 왜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가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야, 그냥 나와.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옷걸이를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옷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숙이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제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약속을 취소한다고 저 대신 제 일을 결정했다는 것, 어디서부터 이상한 건지 따져보려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걸렸어요. 미숙이 번호는 남편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을 받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거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결국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오늘 나 못 나갈 것 같아.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나가면 됐어요.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막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취소 연락을 해버린 자리에 제가 멀쩡히 나타나는 게 어머니한테 대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 느낌에 제가 멈춰버렸다는 게 더 싫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나가면 안 되는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위치 공유 앱의 초록색 점이 거실 한가운데
찍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이었어요.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희도 온대. 오랜만에 다 같이 보는 거야.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어요. 찻잔을 꺼내고 물을 올리면서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와 아가씨가 함께 들어왔어요. 오빠, 아가씨가 남편한테 달려가다시피 하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반갑게 맞았어요. 아버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며 조용히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근데 오빠가 왜 이 스타일을 골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오빠 취향이 바뀐 거야? 남편을 보며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인데 저한테 한 말이 아닌 것처럼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언니 예쁘잖아요. 예쁘다는 말이 뒤에 붙었어요. 웃음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말처럼 포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아버님이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아가씨 말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아버님이 헛기침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찻잔을 더 꺼냈습니다. 등 뒤로 거실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세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 바깥에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아가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빠가 왜 이 스타일을 골랐는지 모르겠다는 말, 농담이라는 말, 언니 예쁘다는 말.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려는데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침묵. 분명히 들으셨는데 베란다로 등을 돌리셨어요. 그 등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차 나왔어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그 웃음소리를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님의 침묵을 기억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정리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봤더니 좋다. 오늘 하루가 그냥 좋은 날이었다는 듯이 가볍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위치 공유 앱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점이 또 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찍힌 남편 위치였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찍힌 제 위치도 보였어요. 손가락이 앱 위에서 멈췄습니다. 끄고 싶었어요. 그런데 끄면 어머니한테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말이 들어갈 거라는 것도. 그래서 끄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옷장 앞에 섰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미숙이 약속 취소된 거 있잖아.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응했어요. 어머니가 미숙이한테 직접 전화하셨더라고.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약속 취소한다고.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다 말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 거잖아. 서윤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나 보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 그날 멀쩡했어. 외출 준비하다가 미숙이 전화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과하게 걱정하신 거지 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남편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돌아 눕는 소리가 났어요. 금방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말이었어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또렷하게 잊지 않으려고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다시 누웠어요. 남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 도희 씨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농담이라고 했던 말. 아버님이 들으시고도 채널을 돌리시던 리모컨 소리. 뭘 그런 걸 가지고 라는 남편의 목소리. 이것들이 쌓이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제 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반찬통을 내려놓으시더니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밥 먹자. 도연이 회사 후배도 온대. 착한 애야, 한번 봐봐.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도연이 회사 후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일요일 밥자리에 부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초대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반찬통 뚜껑을 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보고 싶었어. 도연이한테 말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밥을 먹으며 거들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던 앤데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되지 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후배를 왜 보고 싶어 하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착한 앤데 한번 보고 싶으셨나 보지. 뭐 이상해?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저였으니까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식탁에 하나씩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싹싹한 애야. 도연이랑 일도 잘 맞는다고 하던데. 남편이 맞아 일 잘해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대화 바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착하다는 말, 싹싹하다는 말, 일 잘한다는 말. 처음 듣는 이름인데 칭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할 만큼, 일요일 밥자리에 부를 만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오셔서 상을 차리셨어요. 아가씨도 일찍 와서 주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하려다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실 쪽에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직접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현관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행주로 손을 닦으시며 현관 쪽으로 나오셨어요. 어머, 나연아. 왔어? 잘 왔어. 나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갑게, 자연스럽게. 아가씨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나연아, 오랜만이다. 나연 씨가 웃으며 아가씨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이 현관에서 웃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나연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연이에요. 팀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윤이에요. 어서 오세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아까 그 호칭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머니. 처음 오는 자리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 후배를 오늘 처음 만난다고, 어머니가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들어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아가씨가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나연 씨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오랜만이라는 건 전에도 만났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저는 나연 씨가 과일을 내려놓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하며 받아드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신 행동이었어요. 남편이 나연 씨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팀장님. 가깝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아가씨도 웃었어요.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컵을 드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나연 씨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헹구며 거실 쪽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 아가씨 목소리, 나연 씨 목소리. 남편도 간간히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도 자리가 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냉장고를 여시더니 찬장을 둘러보셨습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들고 내용물을 확인하셨어요. 나연이 자취하니까 밥 챙겨 먹기 힘들겠다. 이거 좀 싸줘야겠어. 혼잣말처럼 하셨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반찬통에 깍두기를 담으셨습니다. 멸치볶음을 담으셨어요. 된장찌개용 양념까지 덜어 담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싸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도연이 것만 챙겨오셨고 매번 도연이 것만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연 씨한테는 싸주셨어요. 자취하니까 힘들겠다고. 저도 신혼 초에 반찬이 없어 마트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도연이 반찬만 가득 두고 가셨어요. 싱크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틀어놓은 물이었어요. 멍하니 서 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릇을 다시 헹궜습니다. 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나연아, 이거 가져가. 혼자 밥 굶으면 안 되지. 나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망설임 없이 쓰던 나연 씨, 저한테는 한 번도 싸주지 않으셨던 반찬통,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 씨가 인사를 하는 소리, 어머니가 잘 가라고 하시는 소리, 남편이 배웅하는 소리. 저는 메모장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문자를 보냈어요. 야근이 생겼다고, 늦을 것 같다고.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2사람 분량으로 끓인 찌개를 혼자 먹었어요. 남은 건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불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 어둡지 않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11시가 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12시가 가까워지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누우면 잠이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연락해볼까 하다가 야근 중에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자정이 막 넘을 무렵이었어요.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 화면을 봤는데 어머니였어요.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식당 아니었어요. 남편과 나연 씨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환하게. 이어서 메시지가 왔어요. 도연이 잘 먹었나 봐요, 히읗.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어요. 늦는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나연 씨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린 건 다른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계신 걸까? 왜 저한테 보내신 걸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서 질문이 이어졌는데 어느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확인했다고 해야 하나, 잘 먹었으면 됐다고 해야 하나.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자고 있었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금방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웃는 2사람. 그리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낸 어머니.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어젯밤 사진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직장 사람들끼리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야근이 길어지면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다는 게 계속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나예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오빠랑 나연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예전부터 그랬는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자연스럽잖아.
회사에서도 잘 맞는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아가씨.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똑바로 말해줄 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언니 왜 그래? 그냥 그렇다고요.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나연이도 좋은 애고. 언니도 알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연이도 좋은 애라고 했어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었어요. 어젯밤 어머니가 보낸 사진, 오늘 아침 아가씨의 전화, 하루 사이에 2번이었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어젯밤 자정에 사진을 보낸 어머니, 오늘 아침 전화를 걸어온 아가씨. 발신자도 내용도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3번째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메모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건지 아니면 우연이 아닌 건지 아직은 몰랐어요. 메모장을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저번에 문자로 보자고 했던 약속이었는데 이번엔 어머니 연락이 없었어요. 미숙이가 먼저 카페 자리를 잡아놓고 커피를 시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앉자마자 미숙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숙이가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 그 한마디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약속을 취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위치 공유 앱 이야기, 아가씨가 처음 왔던 날 이야기, 나연 씨가 어머니 호칭을 쓰던 것, 배제된 식탁, 반찬통, 그리고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다가 사진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미숙이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진을 너한테 보냈다고? 응. 자정 넘어서? 응. 미숙이가 잠깐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야, 그거 정상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에 직접 사진을 보내는 게 말이 돼? 실수로 보낸 거라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부러 보낸 거야. 생각해봐.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들 밥 먹는 사진을 며느리한테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숙이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마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부러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야, 너 지금 몇 달 동안 쌓인 거 말해줬잖아. 약속 취소, 위치 공유, 그 후배 자리.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어요. 나 예민한 건 아니지? 미숙이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상한 거야.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닿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상황이라는 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로 각자의 오후를 걷고 있었어요. 미숙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뭔가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 기록해두고 있는 거 맞지? 응, 하고 있어.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는 거야. 미숙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저번에 야근하던 날 말이야. 나연 씨랑 단둘이 밥 먹었어?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얼굴로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직장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문제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네. 야근하다 보면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나한테 보내셨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연이 잘 먹었나 봐요 라고.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굳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흔들리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인지 설명인지 사과인지. 그런데 한참 만에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지?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웠어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침대 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불이 켜진 건너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셨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어느 쪽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봤습니다.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남편 흔들렸다. 메모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어요.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차린다고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분주하셨어요. 전날 오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그릇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쯤 설거지가 끝났어요. 수고했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다음 준비로 넘어가셨어요. 당일 오전부터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 고모 내외, 사촌들. 남편이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권하시며 자리를 주도하셨어요. 이것저것 집어드리고 웃으시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는 살림을 좀 더 배워야 해요. 도연이가 고생이 많아. 웃음이 달려 있었어요. 농담처럼 포장된 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큰어머니가 처음엔 다 그렇지 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잃지 않으려고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괜찮다는 듯이 친척들 앞에서 살림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남편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계셨는데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집으며 씹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 위를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며 자리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을 다 먹었어요. 끝까지 웃으면서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 아이가 취직을 했다느니, 누구 집이 이사를 갔다느니, 명절마다 오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어요. 하나씩 나눠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연이 요리 진짜 잘한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칭찬하시는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였습니다. 큰어머니도 고모도 사촌들도. 그 자리에서 나연 씨 이름이 나왔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일도 잘하고. 아가씨가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도연 오빠 회사 후배인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거두셨습니다. 착하고 싹싹한 애야.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다니까. 살림도 잘한다. 조금 전 제 살림이 부족하다고 하신 자리에서 나연 씨 살림 잘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입에서 같은 자리에서 친척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그 후배가 시집은 갔어? 아니요, 아직이요.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하자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과일 드세요. 큰어머니만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무도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나연 씨 이름이 오가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얼굴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처럼 주방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차갑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알면서 그냥 두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워진 손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친척들과 이야기가 한창이던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명절 특유의 왁자한 소리였어요. 그릇을 닦으며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남편 친척 중 늦게 오시는 분인가 싶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나연아. 왔어?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명절인데 죄송하다고, 과일을 조금 가져왔다고. 어머니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하시며 받아드셨습니다. 주방 입구에 서서 거실을 바라봤어요. 나연 씨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어색함이 없었어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이름을 여쭤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래된 가족 같았어요. 어머니가 나연 씨를 이끌어 자리를 안내하셨습니다. 남편 옆이었어요. 나연 씨가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제 자리는 반대편 끝이었어요. 남편과 나연 씨 사이에 친척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건너편에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나연 씨에게 음식을 권하셨어요.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명절 음식을 나연 씨 앞에 하나씩 놓아주셨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물으셨어요. 이 아가씨는 누구야?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도연이 회사 후배예요.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애야.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애. 명절 자리에 불렀습니다. 친척들 앞에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애라고 소개하셨어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유리문이 닫혔어요. 닫히는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찻잔으로 눈을 내렸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나연 씨가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어머니도 남편도 함께 웃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모임이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나누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배웅을 하시고 남편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나연 씨는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가씨 사이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헹구며 거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소파 쪽으로 가다가 나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가씨, 나연 씨, 남편. 주방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눈을 찾았어요. 남편은 나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닿을 것 같은 순간 남편이 먼저 눈을 돌렸어요. 고개를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피한 거였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연 씨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 그냥 두는 거였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래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연 씨가 웃으며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안방 문을 등지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도연 알면서 그냥 뒀다. 메모장을 덮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또 섞여 들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인지 체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부터 천천히. 명절 모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남편과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달랐어요. 명절 자리에서 남편의 시선이 돌아가던 순간 안방에서 혼자 앉아 거실 웃음소리를 듣던 그 밤 메모장에 한 줄을 적던 손끝의 온도 그것들이 안에서 천천히 굳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였다면 차라리 쉬었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따지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침밥을 차리지 않기로 한 건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비밀번호 소리를 들으며 굳던 날부터, 미숙이 약속이 취소되던 날부터, 배제된 식탁에서 밥을 씹던 날부터, 안방 문을 등지고 혼자 앉아있던 그 밤까지,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월요일 아침에 가스불을 켜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며 식탁을 봤어요. 그릇도 수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냄비 소리도 국 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밥은 없어요. 높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식탁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았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닫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한참 후에 남편이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차갑고 고요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한 잔 끓여 소파에 자리를 잡고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오전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 만인가 싶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책을 덮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발소리가 멈췄어요. 잠깐의 침묵이 문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새아가?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반차를 쓴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서윤아, 엄마 오셨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는 날이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나와봐.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남편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세웠습니다.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평생 이 집에서 안 되는 일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원하면 들어왔고, 말하면 움직였고, 웃으면 웃어줬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렸고, 이름을 부르면 나왔으며, 밥을 차리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방 문 하나가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발소리가 다시 안방 쪽으로 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도 없었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가만히 서 있던 나뭇가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일은 그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몇 달 전부터 표시해뒀던 거였습니다. 몇 달 전에 레시피를 검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역국 황금 레시피라고 저장해뒀던 것, 케이크 맛집이라고 즐겨찾기 해뒀던 것. 핸드폰을 열어 그 목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어요.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덮었어요.
목요일 아침이 왔어요. 가스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미역을 불리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사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나가면서 식탁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방 쪽을 봤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나지 않았고 식탁 위에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봤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따지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가져왔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식탁 위에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남편이 그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상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이 달랐어요. 고맙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케이크 상자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크 상자를 봤어요. 아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생일. 엄마가 케이크를 사들고 온 생일. 그 두 장면이 나란히 놓인 자리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남편 얼굴에 흘렀어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 상자를 열며 말씀하셨어요. 자, 촛불 켜야지. 어머니가 케이크에 초를 꽂으셨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배웅하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껐어요. 그날 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제 두고 가신 반찬통을 가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반찬통을 챙기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깐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망설임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망설이지 않으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세아가, 나 좀 보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왜 이래, 갑자기. 밥도 안 하고, 인사도 없고, 어제 생일날도 그렇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억울하다는 듯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어요. 비밀번호 소리로 시작된 아침들, 취소된 약속, 배제된 식탁, 명절 자리에 나연 씨, 돌아간 남편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쌓였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을 맞췄어요. 어머니, 응? 저 원래 이래요. 짧았습니다. 높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멈췄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닫혔습니다. 다시 열리려다 또 닫혔어요. 평생 이 집에서 말문이 막힌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거실 입구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출근한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그 장면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 오간 것들을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명절날 시선을 돌리던 것과는 다른 흔들림이었어요.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침묵이었어요. 그날은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근처 카페에 혼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찾는데 창가 쪽 테이블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맞은편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봤어요. 나연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카페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주문하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런데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나연 씨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셨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었어요. 나연 씨가 잠깐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하더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과 나연 씨의 얼굴, 테이블 위에 커피잔, 나연 씨가 봉투를 가방에 넣는 순간까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방금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미는 손, 나연 씨가 받아 넣는 손,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봉투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머릿속에서 1년이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쪽으로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회사로 돌아와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카페 장면이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미는 손, 나연 씨가 주위를 살피며 받아 넣는 손. 퇴근 시간이 됐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좀 봐야 해. 지금 시간 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카페에서 미숙이를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숙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찍은 거야? 응, 점심시간에. 미숙이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봉투를 받아 넣는 나연 씨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봉투를 건넨 거잖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미숙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연이 SNS 찾아볼게. 이름을 넣고 회사 이름을 넣고 몇 가지를 조합해서 검색했어요. 잠깐만에 찾았습니다. 있다. 화면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나연 씨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피드를 내리는데 음식 사진, 카페 사진, 일상 사진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나연 씨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피드를 내릴수록 나왔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결혼식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어머니와 나연 씨가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연 씨가 어머니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던 것, 아가씨가 오랜만이라고 반기던 것, 반찬통을 챙겨주던 것.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자리였습니다. 미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다 짜놓은 거야. 결혼 전부터 만났던 거잖아. 어머니가 직접 데려온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는 건 달랐어요. 알고 있다는 것과 증명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본 것들을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봉투를 건네던 손, SNS에서 확인한 날짜들, 결혼 전부터 이어진 만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꽉 찼어요. 메모장을 덮으며 신혼집 안방이 생각났어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첫 줄을 적던 그 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랐던 그 밤. 이제 알았습니다. 미숙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야지. 메모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 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앞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사진이 열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점심시간에 찍었어. 어머니랑 나연 씨가 단둘이 있었어. 봉투를 건네시는 거 봤고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안방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나연이한테 전화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가 부탁하셨대. 처음엔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점점 커졌다고. 우리 결혼 전부터 만나왔다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용돈을 주셨대. 몇 번에 걸쳐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두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짜놓은 판 안에서 이 사람도 이용당한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무거운 무언가였어요. 그 안에서 남편도 이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남편 스스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내렸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1년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부모님 댁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응.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나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남편 얼굴을 보시더니 하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나연이한테 전화했어. 다 들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행주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서윤이가 너한테 맞는 사람인지 몰랐어서 그런 거야. 나연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엄마. 남편이 낮게 끊었어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가 닫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가볍지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시아버님이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한 걸음씩 걸어오셨어요. 저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서 그 발걸음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침묵해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어머니 앞에 서셨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가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시선을 거두셨을 텐데 이번엔 거두지 못하셨어요. 여보, 당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게 전부였어요. 주방에 그 두 마디가 남았습니다. 설명도 따짐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그 두 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굳으셨어요.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로. 평생 침묵하던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요. 시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끄덕임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봤다고. 오래 못 봐줘서 미안하다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행주를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처음으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다시 거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왔던 것처럼 천천히 무겁게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에 어머니 혼자 서 계셨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평소와 같은 불빛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한 모금 마시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밀어두었던 캐리어를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1년이었어요. 비밀번호 소리로 시작된 아침들, 취소된 약속, 배제된 식탁, 명절 자리에 이나연, 돌아간 남편의 시선, 안방에서 혼자 듣던 거실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쌓였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서랍을 열어 옷을 꺼내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것들을 집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것들도 넣었어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문 앞에 서서 캐리어를 바라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아, 잠깐만. 저는 멈췄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꽉 잡지 않은 그냥 얹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고 간신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시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캐리어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캐리어가 반쯤 찼습니다. 지퍼를 닫지 않았어요. 아직 다 넣지 않았으니까.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빛들이었어요. 각자의 밤을 살고 있는. 저는 계속 짐을 넣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캐리어를 그리고 저를 차례로 바라보셨어요. 서윤 씨, 지금 짐 싸는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봤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를 봤다가 다시 남편을 봤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울음이 섞였어요. 다 도연이 잘 되라고 한 거잖아. 나연이 일도 그거야.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하셨어요. 서윤이가 너무한 거야. 내가 밥 챙겨주고 반찬해주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캐리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오열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셨어요. 도연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서윤이가 들어오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듣는 내내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뭔가가 단단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드셨어요. 그만해.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굳으셨습니다. 도연아. 엄마, 그만해. 같은 목소리로 더 낮게. 입이 닫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서 저런 목소리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열이 잦아든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캐리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남편이 저 앞에 섰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눈을 마주쳤어요.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간청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게 함께 있어달라고, 옆에 있어달라고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알았을 거예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어머니가 소파에서 고개를 드셨어요. 남편을 바라보셨다가 저에게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로 돌리셨어요. 아버님이 현관 쪽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몰랐어요. 말씀 없이 조용히 들어와 계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올려다 보셨어요. 아직 눈가가 붉으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 오늘 바꿀 거야. 어머니가 굳으셨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올 때는 연락하고 와.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남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셨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어요. 엄마, 나 서윤이한테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한 거 알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어요.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움직이셨어요. 천천히 무겁게 어머니 옆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내려다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어요. 어머니가 그 손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두 분이 일어서셨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현관으로 걸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따라가셨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주방에서 물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나쁘지 않은 조용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1년치라는 것을 비밀번호 소리로 시작된 그 아침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의 모든 날들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각자의 밤을 살고 있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고르게 가슴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